삼각형 OBE와 이 부채꼴 FOE 이 도형을 빼줘야 합니다. 따라서 이 삼각형 AB 안녕하십니까. GB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. 먼저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 하 과정으로 중학교 3학년 80점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먼저 이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의 직선과 삼각형이 나오니까 원과 삼각형에 관한 개념을 체크포인트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. 먼저 원 밖에 한 선분과 이 원이 접한다고 했을 때 이 원과 이 선분은 직교한다는 성질. 두 번째로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삼각형은 반드시 한 각이 직각임을 가지는 성질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그림 문제니까 그림을 먼저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이 삼각형에서 이 점을 F라고 하고 이 점을 E라고 했을 때 이 점을 그으면 이 삼각형 BF가 이 원의 직선이기 때문에 중심을 지는 지름이기 때문에 이 각이 직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각도 직각이므로 이 O에서 5점 D까지 이렇게 선을 이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각이 30도이므로 이 각이 2이므로 삼각비를 이용하면 여기가 1, 여기가 루트 3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, 즉 저희가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전체 삼각형에서 이 색칠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빼줘야 하는데, 그러려면은 이 삼각형 OBE와 이 부채꼴 FOE 이 도형을 빼줘야 합니다. 따라서 이 삼각형 ABC의 먼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BC의 길이와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, 이 삼각형과 즉 삼각형 FO 여기를 G라고 하면 삼각형 FOG와 삼각형 AOD는 AA 닮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닮음비를 써보면 루트 3대 2는 이 길이를 x라고 잡는다고 하면은 이게 1대 x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x는 3분의 2 루트 3임을 알 수 있고, 따라서 AC 길이는 이 길이가 1이었으니까 1 더하기 루트 3대 2, 따라서 A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AC의 길이를 구했으니 그 다음에 BC의 길이를 구해야 하는데,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OBE는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일치하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길이가 2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삼각비로 1, 여기가 루트 3, 그리고 BE의 길이가 루트 3이고, 아까 구했듯이 이 삼각형의 높이, 즉 이 길이가 2이므로 삼각형 BC의 길이는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한 2 플러스 2 루트 3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,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주면 6분의 7 루트 3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각형 ABC 전체 도형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이 삼각형 OBE와 부채꼴 OFG의 값을 빼줘야 합니다. 삼각형 OBE의 넓이는 그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, 즉 2 루트 3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루트 3이 나오고, 이 부채꼴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2이고 중심과의 크기가 60도인 부채꼴이므로 4파이에 6분의 4를 곱한 6분의 2를 곱한 3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됩니다.
따라서 이 두 합은 루트 3 플러스 루트 3분의 2파이를 이 전체 넓이에서 빼주면 답인 6분의 루트 3 플러스 2 빼기 3분의 2파이라는 값을 넓이로 구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제는 아무래도 삼각비의 값을 알아야 하고 또 그 관련된 이제 원의 그 중심과 원에 관련된 삼각형의 성질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율은 아무래도 그 원과 삼각형을 많이 연계한 유형이기 때문에 5분의 4라고 생각하고요. 난이도는 그 두 개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난이도 5분의 4 정도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이상입니다. 이런 자리가 처음이실 텐데 긴장하셨을 텐데 고생하셨고요. 말씀드리면 일단 체크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면 선생님도 마지막에 언급을 하셨지만 삼각비에 관련된 문제라고 삼각비를 알아야 된다고 했을 때 체크 포인트로 삼각비도 같이 좀 잡아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, 그다음 이제 설명하실 때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게 잘 푸셨는데 풀이를 하신 것 같아요. 설명이 아니라.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걸 듣고 있었다면 아마 그림을 덧칠하는 순간에 애들은 수업을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판서도 당연히 연습을 하시겠지만 하시면서 설명하는 풀이 말고 설명하시는 연습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일단 뭐 문제 풀이는 뭐 지금 잘 하셨고요. 제가 봤을 때. 그리고 뭐 수학적인 기본 베이스도 잘 가지고 계신 것 같고, 단지 이제 아까 닮음을 가지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라서 좀 안정적으로 가신 것 같은데, 어차피 지금 3-2니까 애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보시고 학점대는 알고 있으니까 바로 그냥 특수각으로 가서 그냥 계산하시면 너무 조심하신 것 같아요. 지금 뭐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. 근데 굉장히 뭐 끝까지 계산을 잘 하시고, 그리고 좀 이제 어차피 설명을 하시는 거니까 이제 지금 다른 선생님들께서 설명하시는 게 있잖아요. 그죠? 보시고 좀 거기에 맞춰 따라가는 연습을 좀 하면, 근데 그게 결국 이제 학생들한테도 그대로 교실에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,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실력적으로는 괜찮으시니까 이제 그런 이제 스킬 같은 거, 그리고 이제 학생은 진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는 거, 그런 것들을 좀 더 연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판서 연습도 당연히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,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는 걸 한번 봐요. 등호가 어디에 있는 거죠? 뭐에 의한 등호죠?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호예요, 등호. 학생들이 판서를 보고 설명을 안 들었어도 그 판서 내용만 가지고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런데 그 판서를 보면 등호가 지금 뭐에 대한 등호죠? 한번 묻고 싶어요.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해야 돼요. 처음에 잘못 길을 잡으면 중구난방 판서가 되고, 그 판서를 보고 학생들은 금방 저게 뭐임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이 다 감춰져 버려요. 판서 내용 가지고도. 그래서 반드시 끝마무리 지금이라도 고치세요.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. 마지막에 등호가 도대체 왜 있냐 이거예요. 무슨 등호죠? 라고 묻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건 굉장히 수학에서는 중요합니다. 아주 중요해요. 기호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강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수학의 펜을 잡은 순간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. 이거는 모든 강사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. 우리 김동희 선생이 길벗에 지금 입사해서 첫 캠페인에 들어왔는데 나름대로 잘했어요. 잘했고, 본인이 학생이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하고, 학생은 문제를 풀면 되고 풀어서 답을 맞추면 되는데 선생님은 문제를 푸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. 그 학년에 맞춰서, 그리고 학년의 학생의 레벨에 맞춰서 말을 알아먹게끔 영어를 섞어가면서, 그래서 그런 내용들만 좀 준비를 해요. 알았죠? 수고했습니다.